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엄기철 교수님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를 좀 유지를 하고 더 국민 보건에 유의해야 될 시간이지만 또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은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마침 오늘 또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풀고 본사에 출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순심 대표이사의 대학원 지도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오늘 이걸 부탁을 해서 제가 일부러 왔습니다. 여러분을 좀 모아 달라고. 이 중에 또 손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도 한 40년 가까이 이상을 이 투자 전문가로 한 20년을 있었고, 또 대학 선생으로 20년을 이 분야에 일을 하고, 지난 2월에 제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조금, 편안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진단이나 또 진행 과정,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한 2년 뒤에 있어야 할 그 상상 속의 경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설명도 하고 투자 결정도 하시고 할 텐데, 이번에 이 사건은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오일 쇼크라든가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의 위기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상 처음 현대 국가가 이렇게 국제관계를 맺은 이래 처음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생명의 위협이 등장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끝나고 나도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을 텐데, 저는 이 도시 경제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도시가 첫째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이걸 인한 우리의 그 반성과 새로운 또 이 깨달음으로 또 도시는 어떻게 젊은 국민들에 의해서 발전해 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미리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대학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캠퍼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제 이런 거대한 도시라 할지라도 곳곳에 이렇게 캠퍼스 타운의 형태로 도시가 아마 재구성될 거다. 여러분이 대학에 가시면 대학 선생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밖에 나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연구시설도 있고 학생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요새는 또 창업도 하고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무슨 원흥지구, 원당지구 이런 식으로 주거지 형태로 되어져 있던 데서 이런 캠퍼스 형태로, 근데 거기에 또 역시 새로운 이 도시 기능을 만드는데 지구나 시티나 그런 것보다는 타운급 정도, 타운급 정도로 해서 캠퍼스 타운, 이게 아마 될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또 여기 지금 두 글자가 빠졌는데, 혁신 생활 인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노동자라든가 자영업 이런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생활 인간으로 가는데, 그 생활도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혁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 생활 인간, 이렇게 특히 우리가 이제 서울은 또 이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은
변하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은 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워킹, 작업하던 사람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여러분이 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면 매번 다르게 차잖아요? 해설가가 매우 창의적으로 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창의적으로 뭘 활용하던가요? 공간을 활용합니다. 공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창의에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고요. 공간. 그러니까 창의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인간으로 바뀌게 될 거다. 지금 여러분 정부에서 우리 보고 모두 어디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집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란다고 계속 미스터 트롯이나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누군가 거기서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 모레가 다르죠. 우리는 지금 많은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계약하신 투자자들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떤 예상을 가지고 이 공간을 볼 건가? 우선 먼저 첫째, 저는 사실 사회과학자로서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보건학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그래요. 소셜 디스턴스라고. 이제까지 저희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학은 사회는 거리를 둬서는 안 내죠. 그러니까 제일 큰 사회 거리가 뭐죠? 그게 빈부격차입니다. 이걸 좁히려고 하고. 또 하나는 민주화라든가. 이게 다 사회 거리를 없애려고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내 집장만, 그것도 사회 거리 좁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오늘도 이게 너무 좁아, 제가 봐서는. 2m씩 앉아있으라며. 이게 젊은 아이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대체 이런 충격을 저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총리가 발표하는 거는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총리를 좀 아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원래 쌍용에서 상무하다가 간 비즈니스맨이기도 한데 앞으로 2주 동안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자기가 보고받는 게 지금 황당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있는 정보를 다 말은 못하고.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월급을 30% 4개월 동안 깎겠다고 하는 건 이미 국가 경제가 금방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아침에 요거 하는 사이에 시가총액이 얼마 날라간지 아세요?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5% 떨어져서 스톱 시켰어요. 지금 서킷 브레이크라고. 개장하자마자.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산업사회는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셨죠? 예, 산업사회는. 우리가 기술과 과학은 남아도 산업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산업용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일할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거죠. 또 산업용 공단은 앞으로 큰 효과가 통통 비겠죠. 네.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국제관계가 얼마나 냉혹한가. 여러분 캐나다와 미국은 사실 한 나라입니다. 그게. 근데 미국이 캐나다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사동맹, 외교관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거지. 결국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내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나라라는 국내라는 단어가 영어로 domestic인데 그 앞에 도가 돔이라는 뜻입니다. 돔 알죠? 돔이라고 이렇게. 예, 고척동 가면 돔구장 있잖아요. 국내는 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에 지붕을 쳤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한을 갖겠냐고 우리가. 그럼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칠까요? 안 칠까요? 치죠. 또 부유한 사람은 이미 어제 쳤을까? 안 쳤을까? 쳐서 우리하고 연락도 안 돼, 이제. 이제 아셨어요? 우린 도움으로 가는 거라고, 도움. 다행히 우리는 세계적으로 한 5번째로, 이 경제적인 실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또 경제 규모도 한 7, 7번째쯤 되는 나라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버티는 힘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경제 규모의 3분의 1을 대외 관계에서 벌어서 채우는 나라이거든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게 다시 우리 실력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봐서 과거와 같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외 관계가 줄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그럼 우리의 도움을 키워야 될 거잖아요. 네. 우리의 도움을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비를 늘리는 방법인데, 소비는 오늘은 늘리지만 내일은 늘어가지 않습니다. 재생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 다음으로 늘리는 게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 아셨죠? 네. 토목이 아니라 건축이라고, 건축. 앞으로 건축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표창장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건설도 아니고 토목도 아니고 건축이에요. 사람들을 다 어디에 넣어놔야 돼요? 공간 안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지역에 맞게.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원래 우리가 원래 여기 밖에 있었습니까? 동굴에 있었습니까? 동굴에 있었잖아요. 밖에는 어쩌다 나오는 거지. 근데 맨날 로스페이스 입고 돌아다니고 하던 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 친구는 뭐 내 팔에 지가 내 팔을 왜 가? 지금 지 팔이 다 잘려가지고 당구장에도 못 가요, 당구장에도. 이 사람 우리의 좀 신중하지 못한, 내 유행가 부르라고 이렇게 목요일마다 12시까지 잠 안 자는 걸 볼 때는 알아봤어, 내가.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세상이었다고. 진지하고 신중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인생인데. 다 우리 잘못이에요, 모두가. 이탈리아 보세요, 이탈리아. 남의 돈이라고 덥석 받았다가, 그 중국에서 돈을 받았거든요, 걔들이. 1대1로라고. 자기들이 그 나라에 돈 받을 군번이 아닌데, 돈이 급하니까 받았죠. 이란도 그 돈을 받았거든요. 돈 뒤에 이제 바이러스가 따라온 거예요. 우리는 돈 주러 갔다가 따라왔고,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다시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는 국가의 통제를 따라야 하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래도 국가가 이득이 나면 그 다음에 국민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국가에 이득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꼭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자성어에 보시면 국리민복, 그런 말 아시겠죠? 국가가 이익을 내야 국민한테 복이 온다. 그 말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 사이트를 가지고 뭐 몇 억의 이익을 내서 나라에 도움을 주는 건 그건 과거지사고, 이제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부강해졌을 때 그것이 우리 사이트에 얼마나 연결되어지는가, 우리 그런 곳에 있는가, 그렇게 되어진 것인가,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문제는 사회적 거리가 이제 우리를 충격이 줬다는 거. 따라서 우리는 이 경영학자인 제가 해석하자면, 인문학 선생님들은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또 정치학자는 우리를 시민이라고 하겠지만, 경영학자인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국민이라고 부른다. 한 국가에 소속된 경제적 단위이거나 생명 단위이거나. 여러분, 요새 중국이 환자가 없겠습니까? 치료를 안 하겠습니까?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환자를 알고 있나요? 진료한 후의 결과, 진단한 결과를 알고 있나요? 확진자를 아는 거지. 그럼 제가 봐서는 저 15억 명이 저렇게 금방 끝났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병원에 못 오게 하거나, 할 수도 없거나, 그게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국내 여행을 재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니까. 저도 오늘 여기 죽을 각오하고 왔어요, 내가. 나 67세라 여기 오면 안 돼. 우리 집사람 제가 속이고 왔어요. 여기 제자가 뭐 개인 상담한다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얘는 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어디 가고 없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동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곳에 아주 오래 머물러 사는 또 정주하고 또 뭐 협동하고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이제 이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눈앞에는 이렇게 생존, 생활, 나의 생태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인 유행을 알린다는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그 사무총장의 맨 마지막에 매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려면 WHO가 왜 있어 그럼?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개인의 책임이다. 국가도 개인의 책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안 쓰던 말을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병을 옮기면 모든 비용을 청구한다고. 그걸 구상권이라고 해요. 그 원래 법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국민들이 그거를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결국 이제는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 돌보는 세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고 뭐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머릿속에 1번은 뭘까요? 내 몸을 돌보는 거. 또 그게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돈, 뭐 행복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가상의 가치들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딱 분명한 건 뭐가 진짜예요? 내 몸이죠. 바디라고 하는 거. 사실 뭐 건물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중요하지. 근데 또 이거 하나 더 팔려고 또 몸을 막 망치고 사장은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쳤어요. 그 학교에서.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이거 교수 생활을 끝나니까 이런 깨달음이 또 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게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라는 스키장인데 2016년 1월 달에 여기서 빌 게이츠, 뭐 미국 대통령, 뭐 이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요게 그 체육관입니다. 요 체육관에서 다보스 선언이라는 걸 한 건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건 사실 왜 하게 됐냐 하면 지금부터 11년 전에 미국하고 유럽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의 판을 다 깼습니다. 깨고 다시 이제 경제를 재건하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원가 때문에. 또 사람에게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부유한 나라가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여긴 다 부유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기로 합의한 장소입니다. 이곳이.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 없이 지금 이렇게 이 자율 운영 체계나 또는 기계지능으로 막 바뀌어가는 요 와중에 이런 인간의 생명에서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작업은 이제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건 다 기계가 하죠. 네. 제가 봐서 생활의 달인이 마지막 작업인인 것 같아. 그분도 뭐 경지에 왔으니까 더 갈 것도 없잖아. 달인인데. 한 분 더 계시다면 배달하시는 선생님들, 그분이 마지막 작업인이죠. 조만간 또 그분들도 다니면 안 되겠죠. 뭐 드론이나 뭐, 아니면 3D 같은 걸 하면 집에서, 여기 마스크 같은 건 앞으로 집에서 우리가 뭐, 호떡 구워 먹듯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뭐 줄 서시면 그런 불편을 누가 하겠냐고, 바보같이.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
그럼 각자 또 여기다가 또 막 꽃을 넣고 뭐 막 그러시겠지,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게 네덜란드의 로세 하르데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전에 길거리에다가 이런 공기청정기를 개발해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날이 올 거다, 그 사람이 그 디자인 발표하는 날. 그래서 좀 미쳤나? 이게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것을 중국이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안에 있는 공기는 누구 책임? 내 책임. 밖에 있는 공기는 누구 책임? 정부 책임. 밖에 공기에 나쁜 짓을 한번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러분이 크든 작든 유익한 곳에 내 공간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저게 지금 뭘로 보이세요, 저게? 내가 가져야 할 공간이잖아요. 위치나 관계나 이 내부의 문화나 미래의 여러 가지 도시의 변화를 고려해 보시면 제가 건물이냐고.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할 라이프 부스지. 오케이? 그럼 또 여러분은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건 또 이제 국가가 또 의논을 해야죠. 근데 공동의 공간일수록 위험이 높은 거잖아요. 이걸 또 우리가 해결해 주는 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이게 뭐 임대 뭐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밖에 나오면 이제 이런 거에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왜 석유값이 떨어진지 아시겠어요? 원거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 집 이런 식으로 시집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땡이야, 땡. 무슨 주유소야. 뭐 길거리에 가다가 논바닥에다가 식당 짓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어제 계약을 했구만, 얼굴을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이제. 그냥 다 어디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새로운 영역은 뭘까요? 우선 내가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루 지내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돼. 제가 요 얼마 동안, 저는 보통 1년이, 한 달이면 이런 외부 강연을 한 20회 이상 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강연이 요새 스케줄을 추려가지고 안 하거든요.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집에 있어 보니까 뭐 돈이 안 들더만. 근데 공간 값이 비싸서 그렇지, 오래 있기로 치면 이게 유리한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내 공간이 없으면 검소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검소하겠어요? 검사만 당하겠어요? 어제 내 구례 군수 하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제발 좀 구례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꽃 보러 요새 가시나 보대. 거기에 무슨 꽃? 산수유? 그분이 그래. 돈도 우리 군은 돈도 얼마 없대, 여기는 지금. 근데 저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온 골목을 헤매고 다닌다는 거야. 그게 뭐 마이크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방송에다가. 이 말이 됩니까? 그럼 그 동네 평생 그걸로 먹고 기다리는 분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스스로 하루하루를 내가 있는 곳에서 근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가라든가 뭐 힐링이라든가 그런 거는 바쁜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경영학자로서 부탁할 게 있다면 여러분은 과로사 하셨으면 좋겠어요. 158세. 계약서 쓰다가 칵 죽는 거야. 정말 노는 것에 대하여 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밥도 그만 드세요, 이제. 활동 공간도 좁은 데다가 노동도 안 한다는데 밥을 왜 3번씩 드시냐고. 여러분, 영국의 귀족들은
옛날부터 2번 먹었어요. 그냥 부자가 됐는데 불구하고 집안에 한여쭉 다 있는데도 2번 먹었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내가 한 번 남기면 대기근이 오면 가난한 자가 내 식량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도 부인은 또 막 콜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2번 먹으면 너무 배가 고파. 그냥 부인들끼리 오후 3시에 모여가지고 가만히 차를 먹고 그 티를 마신 걸 유명한 애프터눈 티라고 그래요. 호텔에 가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팔죠? 3단으로 이렇게 밑에 스콘 놓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귀족 부인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유럽은 이런 큰 유행하는 병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14세기에 패스트가 나타나가지고 유럽 인구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 16세기에 천연두가 또 와가지고 60%가 죽었어요. 영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난번 영국 총리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나라가 그걸 2번 다 겪은 나라거든. 그리고 그걸 주로 누가 가져왔느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그때 로마에서 상인들이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자르는 거예요? 국경을 자르는 거예요. 유럽은 막 국경이 구분이 없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건밖에 계약서가 안 써지더라도 또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상과 보람을 균형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월 500만 원은 벌어야 되는데 왜 이 300밖에 안 벌리지? 그 200만큼 또 보람이 있으시는 거잖아요. 왜 표정이 또 그러세요? 우리 모두가 같이 이해하면 슬픈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똑같은 일인데. 대통령도 스스로 이렇게 30%를 내놓잖아요. 저게 4개월만 갈 것 같아요? 천만에. 내리는 거예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공무원 임금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왜? 국민이 다 죽겠는데 무슨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우리가 죽는데 국가가 있겠어요, 나중에? 저들은 더 어렵지. 이 민간 경제라고 1초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제 형 2명이 공무원 출신인데 등신 축구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우에 국가가 미급해지면 우리는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이때의 희생은 뭘까요? 경제적 희생. 돈이 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좀 형편이 나은 분은 돈을 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아마 제가 봐서는 이제까지는 우리는 이래 시장 경제였지만은 60%의 국민은 자기 쓰는 데 썼습니다. 40%의 국민은 남을 위해서 조금 썼습니다. 하나, 이 일이 겪고 나면 저의 생각은 아마 90%의 국민은 남을 도울 힘은 없을 겁니다. 아셨나요? 10%의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나라와 파트너가 돼서 이웃도 구하고 남도 살리고 또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도 돕고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먹을 물도 없는데 손을 어떻게 씻어요? 걸리면 가는 거야, 이거는. 이거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에도 지금 이게 방글라데시에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그건 또 전부 물가에 살아요. 물가에 나쁜 물이 있는. 이게 수인 물과 관련이 있어. 나쁜 물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희생과 격리라는 훈련을 고도화시키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이 상태에서 뭔가를 아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아껴야 돼요.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좀 줄이고
가지고 있다가 좀 아프리카를 좀 보내세요. 물을 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좀 걷잡을 저희 통계가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계약 많이 하신 분은 아프리카 좀 갔다 오세요, 열흘만. 비행기값은 제가 드릴게요. 마스크 우리 다 모아가지고 물 막 제주 생수 한 500톤 들고. 따라서 이제 경제는 여러분이 그동안은 시장 경제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또 이제 조금 진보적인 분들은 공유 경제 그런 말씀 들으셨죠? 네, 이런 단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는 국민 경제가 온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아니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국민이 범주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 노벨 문학상을 탄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철학자이고 문학자인데 이런 말씀을 예전에 했다니까요. 이런 때가 올 거다. 뭐라고 했느냐?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작업은 아마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그때는 뭐 저분이 소설도 쓰고 그러셔서 그냥 몽상으로 한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또 사회 생산량과 건강관리 비용 중에 잘 따져보고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간의 사회 생산 활동은 국가가 관리할 거다. 관리해야 한다. 이분이 유명한 영국의 부잣집 자제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이재용 씨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을 교수도 하시고 그랬는데, 뜬금없는 이런 말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작품에 막 소개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해외 생산에 의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막히면 뭐 해야 될까요? 배급해야 되는 거죠. 오늘 쿠오모라고 하는 뉴욕 주지사가 대통령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 장비는 국유화해달라고. 그 자유의 나라, 시장 경제의 나라에 그것도 뉴욕주 주지사가 죽겠는 거 얘기해. 지금 뭐 필요한 사람이 사러 가면 없고, 딴 사람이 가지고 있고, 오래 쓰고. 그래서 결국 저는 기본적으로 효율을 위해서 또 유사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은 근거리화 할 거다. 두 번째,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생태계화 할 거다. 그거를 근거리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의 경우, 뭐 개인적으로 빌 게이츠가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국민 경제에 있는 경우는 우리에게는 적정한 소득이 돌아올 거다. 가격이든 이윤이든 이 앞에는 제일 먼저 국가의 이익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 의해서 우리가 국민의 관계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이윤이 올 거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한편에서 또 공부하신 사회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아셨죠? 예,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쪽에 뭐가 있을 때 가능하나요? 자유주의가 있을 때. 공유경제는 뭐가 있을 때 가능하나요? 민간경제가 있을 때. 근데 이 둘은 다 이제 하나가 돼서 국민경제가 되고, 아주 소수의 사람은 이제 특별한 국가경제의 멤버가 되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저런 회사는 국가경제의 파트너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 또 총명한 젊은이들은 가서 일하다가 나오고 뭐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저거는 사람이 한다기보다 하나의 지식 체계이죠. 네, 자연처럼. 결국 따라서 우리가 캠퍼스 타운으로 도시가 바뀌게 되면, 요거는 대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캠퍼스란 단어가. 이게 원래 뉴저지 칼리지라는 학교가 이제 미국의 뉴저지라고 뉴욕 근처에, 지금 그 학교는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비리그로 유명한 명문 학교시요. 네. 그 학교에서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는데요. 학교 맨 끝에 있는 지역을 야드라고 그럽니다. 야드.
네, 여기 자연으로 보존하고. 중간에 있는 건 필드라 그래서 왜 미국 대학에 가보면 운동장 넓게 해놓고 막 그렇잖아요. 미식축구도 하고 거기는 이제 공동 외부 활동을 할 때만 평소엔 비어 있습니다, 늘. 근데 가운데 이제 캠퍼스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 뭐 강의실, 기숙사, 교수 연구실, 식당 뭐 등등등이 이제 요 안에 있죠. 우리는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서서히 서서히. 공감하시나요? 그러면서 이 안에는 이제 요거는 그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탈리아 학자가 예전에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런 요소를 이 안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양반이 이거를 15세기에 말씀하셨는데 이 역사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이런 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번이 이거였습니다. 1번이. 위생. 2번은 뭐 공부, 교육하라. 이 안에서. 그 다음에 머물러. 그러니까 여기 정한 곳에서 살아라. 그 다음에 계속 과학을 발달시켜라. 그렇지만 늘 상업하라. 부족한 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네, 간간히 트로트도 들어라. 그러나 도덕적인 인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귀가 막 지금 제가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2km 이내에서 도보로 일생을 마칠 수 있게 하라. 참 대단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양반이 요 앞에다가 이게 반경인지 직경인지 이 말을 안 쓰셔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반경이다, 직경이다. 예, 한동안은 직경으로 이해했었는데 근자에는 좀 반경으로 이해하는 그런 보통 직경으로는 잘 안 쓰거든요. 반경. 대략 그러면 한 4km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 안에서 일생을 마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개념을 500년 전에 근데 지금 우리가 서서히 뭐 예컨대 뭐 우리 지역에 계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래 위로 땡기면 조금만 가면 마곡이고 여기로 가면 뭐 상암동이고 뭐 이쪽으로 가면 연세대학교 신촌이고 여기로 가면 여의도고 거기서 여의도 걸어가면 제가 여의도 사는데 1시간 안 걸려요. 걸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 곁을 찾아올 거다. 또 하나는 이게 여러분 이게 아테네의 어느 개인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테네라는 데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멋있는 나라지만 지금은 경제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라도 팔려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요걸 보고 촬영하러 간 게 유명한 윤식당입니다.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저도 방송인이지만 저는 방송들은 다 미래에 대한 암시가 있나요, 없나요? 네. 그래, 여러분이 보셨지만, 여기 가 계시지만 이 네 사람이 여기서 받는 출연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건 예능 프로거든요. 드라마를 찍어야 돈이 되지. 근데 가서도 쌩 고생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일도 없는데 뭐. 또 자신의 어떤 사랑에 대한 보답도 하고자. 이 어른, 뭐, 다 연세에 무지하게 많은 분들이세요. 이 중에 돈 좀 받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얘는 또 원래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 얘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애고. 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 활동 사회가 퇴장할 거다. 사실 저 같은 이제 경제지리 학자가 요 지역이 서울시로 전체로 바라보면 주변의 연결 도시의 범위가 좀 작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거의 가치를 이 경기도와 서울의 이걸 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경계선 효과라고 불러요. 이 둘이 여기서 힘을 모으거든요.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도시가 지금 앞으로 바짝 배치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렇게 배치된 겁니다. 앞쪽으로. 이럴 때는 어디일수록 좋은 거예요. 앞쪽으로 바짝 붙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뒤로 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만 먼저 하도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만일에 우리가 소규모 사회로 변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여기를 접점으로 해서 우리 등 뒤로 경기도가 계속 배치한다 안 한다? 계속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저 뒤는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필드로 바뀌고. 더 뒤는 뭘로 바뀌어? 야드로 바뀌어. 이해가 되셨어요? 어쩌면 여기가 필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네, 없습니다. 여기 원래 예전에 주변이 다 골프장, 테니스장이었습니다. 한양 칸츄리하고 피닉스 골프장이라고, 테니스장이라고. 또 표정이 왜 또 어두우시네. 사대는 변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경기도는 앞으로 어디를 위주로 발전, 그나마 재구성하겠어요? 서울의 접점. 서울의 접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엣지라고 그래요. 아, 얘 엣지 있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 가장자리, 테두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하남이 엣지예요, 아니에요? 또 판교는 엣지죠. 근데 김포는 엣지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왜? 이쪽에 뭐가 없어서. 반대편 도시가 없어요. 반대편에 도시가 있어요? 비행기가 주무셔요? 그 때문에 안 돼. 안 그랬으면 그건 벌써 발전했죠. 그럼 우리 일산이 그동안 왜 어려웠을까요? 엣지에 도시가 없었거든요. 왜 없었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아시기, 여기 국방부 지역입니다. 여기 군 부대가 2개가 있었어요. 사단이 2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당신 안보가 중요하니까. 그럼 분당이 좋아서 됐겠어요? 거긴 중간에 부대가 없어서 됐겠어요? 중간에 부대가 없어요. 공군 비행장만 하나 있고. 그러니까 결국 비행장 없는 쪽으로 엣지가 붙어야 안 붙어요? 청계산에서부터 분당, 판교,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요거 때문에 요 뒤가 살아야 안 살아? 네, 살지만, 뭐 이왕 제 분야니까 말씀드리지만, 어느 쪽이 가장 유리하다? 맨 앞에. 네. 제일 좋은 건 가양대교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붙는 바람에 누가 덕을 봐요? 건너편에 있는 네, 상암동이 덕을 봐요. 도시는 내 뒤로 도시가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지난 일이지만 교화나 이런 데는 도시를 만들어서는 네, 신중했어야 돼요. 그 뒤에는 김정은이가 있는데 뭘 거기다. 근데 우리 큰형이 거기가 분양을 받았더라니까. 막내 동생이 이 나라의 유명한 투자학자인데 우리 형수가 나하고 일도 안 물어보고 효성 아파트라고 사가지고 지금 제주도 가서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모 경제라고 했거든요. 이게 클수록 좋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도 500세대보다는 1000세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하여 규모 경제가 자본 생산성을 높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어떤 것들에서 답이 나오게 될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안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미래 창조의 어떤 경제적 생태계가 내재되어 있을 때 아마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성인은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지만 지성체는 사람의 품성을 가진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근로는 여기서 하는 거고 지성인은 뭘 해야 되나요? 활동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간 내에서의 활동. 그럼 바깥에는 활동이에요? 외출이에요? 외출은 그냥 해야 돼? 나라에 물어보고 해야 돼? 군대에서 나갈 때 뭐 끊어야 돼요? 외출증. 특히 65세 이상 국민들은 앞으로 밖에 나올 생각을 마세요. 나도 오늘 들어가면 안 나올 거예요. 젊은 국민들이 우리를 나오라고 하겠어요? 정하겠지 나중에. 하루에 2명씩 나오세요. 뭐 이렇게.
그럼 우유 3병 드릴게요. 뭐. 뻔해. 내가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없어요, 이제. 그냥 사는 거야, 살아. 대신 뭐예요? 국민의 기본소득은 드리죠. 지금은 이제 재난소득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기 이런 거 그냥 받잖아요. 국민이면. 좋은 나라에 있으면 좋은 공기 마시고, 그거와 기본소득은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점점 저희 같은 이제 경영학을 하거나 여러분처럼 좀 더 풍요에 대해 관심이 있으려면 어떤 상황에 놓여야 될까요? 자기 고용 상황에 놓여야 돼.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우리 이 전문 이 경제지리 영업 전문가들은 이미 스스로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는 우리 이런 경우를 뭐 무슨 자유업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자기 고용. 자기 고용은 아무나 해요. 일정한 저게 내부적 역량이 있어야 돼요. 내부 역량이 있어야 돼요. 자기 고용의 제일 큰 힘이 뭔지 아세요? 고독을 이기는 힘이에요. 졸라 고독해 이거 하면. 두 번째, 내 안에 내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막다른 길에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와 계속 뭐 해야 돼?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받고 그래 나 오늘 잘했지? 뭐 이렇게 아셨죠? 제 얘기도 지금 그분하고 둘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또 다른 나. 그 나를 나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되는 것을 영어로 best self라고 해요. best self. 내 안에 나를 나보다 더 높이 매일같이 베스트 상태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실체가 있는 거다 뻥인데 그거나 하느님을 믿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럼 그때는 이미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영성이죠. 오케이? 영성인데 우리는 이걸 뭘로 옮겨야 되죠? 실용적 결과로 옮겨야 되잖아요. 실용적 결과. 이것을 영어로 spiritual practice라 그래요. 영적인 결과물. 그럼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다가 좋은 손님하고 뜻이 맞아서 계약이 되면 이게 행운이에요? 나의 영적 생산성이에요? 그럼 지금 안 되는 건 뭐가 떨어져서 그래? 영성이 약해서 그래, 영성이. 당은 떨어지면 처먹으면서 영성은 왜 보강을 안 하고? 저 같은 사람 영성은 어디에 있다? 지식 안에 있다. 나의 경험과 지식 안에.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사람을 뽑는다 이런 일 없어요. 혹시 있다면 나라하고 같이 공동으로 뽑는 경우는 이제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직접 일을 하게 하는 공용 근로인데 이건 엄청난 준칙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택시 운전을 하시려면요 엄청난 그 불쌍한 증거물을 엄청 제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이런 일 하면 되지. No. 그냥 거기엔 준칙이 있다고. 요 일은 남겨놔야 한다고. 이 사람, 이 국민보다 더 어려운 국민에게. 이제 아셨나요? 네. 이런 게 다 이제 하나씩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할 때 원가가 아니고 효익이 아니고 위생 비용이 과연 이것을 할 만한 일인가 안 할 만한 일인가. 여기서 바로 이제 경제지리학적으로 해석해 드리면 우리처럼 이렇게 이 바로 앞에 한강이 흐르고 중간에 녹지가 있고 이 도시와 도시사회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 사회적 위생, 간접 위생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하는 말씀이지만 서울 안에 뭐 부도심에 어떤 걸 넣으면 어떤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요, 앞으로는? 위생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전에는 막 지하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갔다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소규모로 만들어주되 그 사업이 생태계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개발대에 들어가면 요 안에서 요걸로 인하여 요 전체가 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거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이런 입지를 찾기가 앞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스트 셀프, 이제는 내가 어느 공간에 가서 나를 베스트 셀프 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상담의 본질로 삼고 또 이렇게 계약하신 선생님께서도 그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요거 이제 베스트 셀프를 연구한 학자들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이 공간 안에서, 저 공간 안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 공간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가? 또 건강은 관리되고 있는가? 또 나는 스스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 또 이런 영성은 좀 개발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건물 안에 또는 이 건물 옆에 나의 최적의 라이프 팀이 있는가? 이런 팀 처음 들어보시죠? 네. 여긴 생활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단어죠? 요 근처에 내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있는가? 옆방의 나랑 같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비슷한 목표를 가진 동료가 있는가?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최적의 뭐가 있으셔야 돼요? 라이프 팀. 우리 이 자체도 하나의 라이프 팀이죠. 이제 최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이제 서로 도우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 더 나은 삶으로 가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최고의 자아에 도전할 수 있는가. 결국 앞으로 우리가 좋은 건물, 좋은 주거의 가치에 가장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자아가 있는 거죠. 최고의 자아가 있는 건물은 매물이 나와요? 사면 안 나와? 안 나와요. 최고의 가치는 교환 비율이에요? 소장 비율이에요? 소장 비율. 들어가면 안 나와. 여러분, 뉴욕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은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의 남쪽에 연짝 붙어 있는 호줄입니다. 거기가 왜 비싼지 아세요? 거기는 돌아가실 때만 나와. 들어가면 안 나와. 거기서 뭘 느껴서 그래요? 공시지가 아니면 최고의 자아. 최고의 자아를 느끼시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나와. 뭐 평당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분을 생전에 드러내려면 엄청 상식 밖의 돈을 제시해야 되고 그런 게 가끔 나타나면 그 동네 가격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 그림 하고 같지 않나요? 네, 피카소가 그랬다는 피리 든 소년인가 있잖아요. 그거 2,500억 원이에요. 2,500억 원. 피리값만 하면 얼마 되겠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내놓으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의 방해물은 뭐 한다? 제거한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요리를 오는 자체가 나의 뭐를 제거한 거예요. 교통비용이었든 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게 생기니까 이리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최신. 이런 격동기의 사람들은 뭘 찾는다? 가장 새로운 걸 찾는다. 아셨죠? 최신 효과. 그럼 우리는 오늘 막 들어가는 게 최신이에요? 2020년 들어가는 게 최신이에요? 하루라도 늦게 들어가면 최신이겠죠. 더군다나 이 격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개발자나 시공자들이 계속 진화해요, 안 해요? 동일한 원가 안에서. 당연히 하죠. 알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관련 당국에서도 주문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공간 법령을 고쳐서 좀 더 나은 생태계로 준공식까지 고쳐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국이 있는 곳인데요. 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게 영국에 있는
정부 관청 마당입니다. 여기 와서 2시간 동안 영업해도 좋다.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조금 흉물스러워요? 안 흉물스러워요? 흉물스럽지만 이분을 국가 속의 국민으로 보면 얘 멋있어요? 안 멋있어? 이해가 되지? 그러므로 아울렛 이런 거 만들면 돼? 안 돼? 아웃이야. 아웃. 오믈렛도 못 먹어, 거기다.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같은 장면인데 이게 이래서 제목 올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든 뭐 자산이든 실체를 느껴요? 그것을 표현하는 어휘를 느껴요? 뛰어난 비즈니스는 뭐예요? 어휘의 구사력이라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단어를 던지는 것 같아요? 산소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여자 없어요. 근데 그래 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3년 뒤에 상상 속에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스스로 기대하는 걸 뭘로 떠올라야 돼요? 돈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어로 떠올라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돈으로 환산하는 시작하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사가지고 얼마나 오를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소득은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요 정도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이 사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소규모 팀워크 경제 활동이 가능한 사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현대자동차가 출근을 했지만 미래의 현대자동차는 결국 다 본사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팀장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그분들이 뭐 일산쯤 사신다라고 하면 중간에 그 팀 워크스테이션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본사가 줄어드는 대신에. 그럼 거기서 한 5, 6일 있다가 회의하는 날은 또 본사로 하루 와요? 안 와요? 아셨어요? SK 같은 회사는 벌써 본사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책상만 몇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택 근무를 하지만 왜 그럴까요? 중간에 이런 워크스테이션을 우리가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 공급을 안 했으니까. 제가 예전 같으면 이런 지역에다가 오피스를 넣으라 그러면 제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게. 하지만 지금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 이런 데 오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가. 오케이? 또 그것도 어떻게? 가변적인 거. 뭐 어떤 건 4명이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 탁 터가지고 8명도 있고. 그러나 10명 이상은 곤란해요. 미국도 지금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거는 뉴스예요? 새로운 표준이에요? 새로운 표준. 10명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서로? 칸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은 원래 칸들이 있죠, 일하는 게 이렇게. 뭐 2m를 따지겠죠. 그랬더니 뭐 영국은 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은 국토가 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거리의 협업경제연대, 여기가 다 그렇게 돼요. 여기 건너가면 상암 미디어라고 있잖아요. 네, 또 수색이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건너편에 마곡이 있어요, 없어요? 예. 또 여의도에 그런 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리 협업 경제 연대. 28년대가 아니고 협업 경제 연대. 대통령이 요새 뉴스에 나오면 요 2 단어를 써요, 안 써요? 협업과 연대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로. 요거 어제부터 쓰던 말입니다. 이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사회 치유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단체로 막 때려 모이시지 말고 연대하시고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곳곳에 절묘하게 안 돼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세상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일반 국민들은 내가 인간인데 인간 앞에 항상 이게 붙는 거예요. 국민적 인간. 내가 국민으로서 이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4번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지금 가장 없는 게 뭐예요? 안도감이 없어요. 이 단어는 제가 딱 쓰니까 확 와요, 안 와? 근데 혼자 있으면 이 단어가 내년에도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뭐예요? 평소에 깊이 지성 있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로 말하지? 이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상을 잘하는 거지. 근데 우리 같은 비즈니스맨은 상상만 잘해야 돼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또 좋은 투자자께서는 그냥 와서 돈만 따져야 돼요? 그 표현에 매료돼야 돼요? 매료되지 않으면 이거 따지다가 못 사.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하세요. 내가 그때 한번 갔긴 갔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생명을 관리하는 일이 돈을 관리하는 일보다 1000배나 1000배나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서 한 칸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내면적인 삶으로, 이건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안도감이 깊어지면 안정권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 지금은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만일에 여기서 어떤 그 투자자분하고 서로 생각이 맞으면 그분은 서로 뭐를 나누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안도감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북유럽이라는 데가 요 이상 안 모여요. 이렇게 모입니다. 왜 이럴까요? 부유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해가 금방 집니다. 또 아침에 늦게 떠요, 해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덴마크 한국 대사관에 있는 교민들 모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앞으로 밖에 외부 활동을 하는 시간은 마치 덴마크에 해 뜨는 것만큼이나 짧다고요. 어떤 경우는 또 구청장이 얘기할지도 몰라요. 2시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거 훈련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살겠어요? 뭔가 서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협의하고, 뭐, 또 어떤 건 창의하고,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가는 거죠. 이런 것이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공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빠르게 도시 전체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거다. 나도 모르게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온 인류의 동선은 국제적으로 관리하죠. 지금 봤더니 뭐가 문제?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느냐가 문제잖아요. 결국 인간의 생체 정보는 플랫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뭐 CCTV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뭐 몇 번째 손잡이를 언제 만졌는지 다 나와. 결국은 우리는 결국 뭘 권장할까요? 건전하지만 좀 느리게 살아라. 그래, 쫓아서 갈 거 아니에요. 그 며칠 전인가 어느 한 청년 보니까 막 무지 댕기더만 그새 들어와가지고. 걔가 결국 우리가 지금 누가 더 확진율이 높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20대가. 왜 그럴까요? 저보다 빨리 걷거든요. 모든 건 자연 속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곧 병원에 가신다고 봐야 돼. 김순심이 가는 거 봐. 제가 졸라 빨라요. 나이도 모르고. 그러니까 엎어지지.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도시 접점에서 우리 바로 요 지역 도시 접점에서 소규모의 팀워크 생태계가 우리가 안 해도 합니다. 이거 누가 해도 해요. 아셨죠? 예. 또 따라서 넓지만 작아지는 거죠. 네. 경기도는 넓죠. 하지만 실제 경기도는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는 거예요. 접점에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상태 안 좋은 애 아시죠? 걔가 화성에다가 만든다는 미래의 지구입니다. 이걸 영어로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한 지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것이 있으나 질병도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다 6만 명 정도를 가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우리 현실로 올까요? 안 올까요? 도매 형식으로.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화성을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뭐 경기도 화성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만든 동탄은 지금까지는 좋은 도시였다면 오늘 제가 쭉 설명한 걸로 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어때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명의 새로운 가치가 특히 뭐와 관련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 가치 있는가는 누가 결정해요? 그의 이웃과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제 나이쯤 되면은 나 먹고 살 정도는 됐다 하고 까불어요. 그건 보건소장한테 물어봐야 알아. 넌 앞으로 못 나온다. 뭐가 있으면 못 나와? 기저질환이 있으면.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62세가 되면 몽땅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근데 그 전에 이거 계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 안에서 뭐라고 안 그러거든. 저 건물을 기저 빌딩이라고 고쳐야죠. 내 친구들 보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사려 깊은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 때문에. 이게 이번 사건의 교훈입니다. 생명은 나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인의 생명. 그럼 가능한 한 어디들 앉아 있어야 돼? 저 건물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집에는 조용히 가고, 집에 갈 때도 지하로 파고 이렇게 가는 막 망을 다 쓰고. 결국 우리가 이제 이분 보시면, 여기로 혼자 올라가잖아요. 이 실내에서. 결국 이분이 가져야 할 호연직이 어떤 분출하고 싶은 방역,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우리는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실내에서 해요. 세상은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실내로 갑니다. inside. 오케이? 절대 아웃자 들어가는 거 하시면 안 돼요. K2 그런 회사 들어가면 안 돼. 앞으로 하나, 투는 연락이 잘 되려나 몰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사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행기 회사, 엉망이에요, 엉망. 그들이 다 외부 활동이 커지면서 성장한 회사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늘 이런 클라이밍을 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여기서 그러나 생명 활동이 좀 더 초월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곳이 좀 더 작업적이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더 승화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곳에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물과 교감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앉아서 공장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 농사를 지휘하실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사물 인터넷이나 뭐 여러 빅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좀 더 우월한 분들은 저런 공간 속에 모여 계시지만은 그분은 외연, 자기 바깥을 넓히다를 외연이라고 해요. 자기 바깥을 뭘로 관리한다고요?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이 있으셔야 되고, 그분들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벌들이 모여서 있듯이, 벌집 보시잖아요? 네. 그런 사이트를 이제 보게 될 거다. 이제 요즘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만은 결국 이제 이런 노후의 생명은 아마도 이런 지성체가 관리라면 좀 어폐가 있고 돌봐드리게 될 겁니다. 영어로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보나마나 저희끼리 관리라고 할 것 같은 데 써왔어요. 이렇게. 저도 곧 관리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처지가 되더라도 내 스스로는 더 성숙한 인간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가, 내 경험이 정보 과학화 되려고 하면 이런 곳에 함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들수록 내 경험을 정보화하고 과학화하는 그런 사이트에, 다시 말해 연세가 들수록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제 말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좀 하시니까 아마 앞으로 미래 국민주택들은 요 정도로 지어질 겁니다. 높이는 요 정도, 폭은 요 정도. 뭐 때문에? 차단하기 좋으니. 하지만 또 이 안에서도 사시려면 사실 수 있도록 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소형 국민주택 공사를 하시는데 높은 용적률에다가 대단위로 지시는 일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다고 너무 낮은 집도 뭐가 없어요? 그건 경제성이 없어요,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제 사이즈가 한 요 정도로, 요건 실제 네덜란드에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대신 이제 이렇게 외부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거는 누구에 대한 예우예요? 이웃에 대한 예우. 여러분이 파리나 이런 데 가시면 베란다에, 발코니에 꽃들을 이렇게 놓잖아요? 누굴 위한 거라고요? 이웃을 위한 거. 왜? 그쪽 이웃도 밖에 나와요? 못 나와? 못 나와. 왜? 독일군이 침공했거든. 이해하셨어요? 우리도 앞으로 웬만하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 뭐가 올 줄 알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의 건물을 통한 대화를 이웃과 하게 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뒷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가 경제는 여러분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우리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아셨죠? 예. 또 사실은 초창기에 우리를 막 못 오게 한 건 통계가 막 급히 나오는 바람에 그랬고, 자, 가장 우리가 믿음을 주는 나라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상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느리지만 4만 달러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현재 이 위기를 통하여 더 첨단 산업으로, 더 과학기술로 갈 건데, 요것만 좀 걱정입니다. 요 둘이 지금. 당장 돈을 국가가 써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건 아니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 돈을 한꺼번에 많이 쓰는 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다른 건 아시죠? 국회에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부는 재정을 쓰나요? 오늘 보니까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던가요?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지만 결국은 그 돈은 또 뭘로 갚아요? 재정으로 갚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못 가게 하니까 이렇게라도 쓰겠다. 물론 채권 발행 한도는 또 국회에 청구를 해야 되지만,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일시적으로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고, 오늘도 환율이 많이 환율이 올랐으면 원화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까 강의하기 직전에 2.5% 떨어졌는데, 요 문제가 조금 걱정인데, 요게 좀 안정이 되는 것은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지나봐야 합니다. 저의 생각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은 미국과 유럽의 상태가 얼마나 더 확대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들이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정치가들이 국민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하여 빨리 합의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약 20%의 국민은 지난 2달 동안에 단 1원도 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6개월 이상 가면은 10명 중 4명이 그런 입장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일은 하루빨리, 정치인들도 다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안에 의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망할 놈의 비례대표인가 뭔가
순번 정하느라고 하여튼 걔들은 땅에다 묻어버려야 돼. 하여튼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떤 가족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유지강이만 동굴로 가는 게 아니야. 다 동굴로 가요. 원래 동굴에 있었잖아요. 저것도 다시, 저건 뭐예요? 저는 워크스테이션 동굴이죠. 좀 큰 동굴. 이 안에서 뭐 회의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맨 밑에는 이제 이게 있을 거라고요. 국민의 기본소득이라는. 부자 누구 가리지 않습니다. 다 드린다고요. 우리가 한 4만 달러 정도 되면 요 기본소득은 한 200만 원 정도에서 250만 원 정도 한 명당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꼭 돈을 따지자면 따라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둘이 계시는 게 낫겠죠. 네, 그러므로 연로한 남편을 개무시하지 마시고 감정이 웬만하면 좀 결혼도 해 주시고. 이게 무슨 경제라고요? 국민 경제. 오케이? 네. 이걸 문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출산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유익한가? 앞으로 모든 경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국민으로서 협력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물리적 행동을 하시는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런 공간을 갖는 것도 물리적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죠. 먼 훗날 여기에 재산세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내가 일하는 공간은 안 나온다고. 또 이 공간을 쓰는 사람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럼 거기 들어갈 돈을 누구에게 주죠? 건물 주인한테 주지. 오케이? 제가 봐서 이런 건 앞으로 그런 거 없어요. 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기여가 있는 자리에 사회적 기여 형태로 지어져 있거든요.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이런 거에 필요한 것을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있으나 다른 장소처럼 되는. 이거 이제 뭐 이게 무슨 커피숍이지만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같이 있으나 다른 장소. 우리가 건축물이나 부동산의 여러 규칙상 벽을 만들고 뭐 내력벽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또 미래의 디자인은 이렇게 바뀌겠죠.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개념으로 계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있으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제 얘기를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다른 손님이 떠올라야 되고 또 손님께서는 다른 활용도가 떠오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공간을 하나 장만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부드러운 삶에 대한 자기 도전이다.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첫째,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내 일상이 규칙화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목표가 의식돼야 안 돼. 집에서 백날 있는 거하고 제가 학교 연구실에 있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새 집에 있어 보니까 뭐 언제 선생님인데 기억도 안 나잖아. 또 하나 스스로 자기와 자신이 경쟁을 해, 안 해?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경영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녁 때 결실이 있어야 돼. 야, 내가 이거 뭐라도 결실이 있냐? 사실은 저 같은 학자가 이런 걸 권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뭐해지길 바래서 강력한 인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 어떤 도전이 와도 내가 강력한 사람.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혼자 있으면서 지성이 증가하지만 함께 있으면서 포용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실현하는 곳. 이게 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자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최초에 영국에 역병이 돌고 이럴 때 상인들은 이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게 독일의 레베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함부르크라는 데를 가보시면 거기서 기차 타고 1시간쯤 가면
유럽을 상대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각 나라에 가면 위험해, 안 위험해? 막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뭐 장사는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요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바깥에 요게 저 호수인데요. 이게 가짜 호수입니다, 이게. 파가지고. 왜? 뭐 하게? 못 들어오게. 이해하셨나요? 우리끼리 말하지만, 요 건물 바깥에는 호수예요,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역사에서 나오는 거지. 요 안에 요 골목마다 여기는 뭐 피업 하시는 분들 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다시 말하면 요거는 우리가 도시예요? 아니면은 서식처예요? 네. 서식처를 영어로 헤비타트라고 해요. 또 여기 있는 요거는 골목이에요? 굴락이에요? 산에 가보시면 민들레꽃은 들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굴락을 이루고 있잖아요. 클로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상업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식 지하로 모여서 안에서 다시 또 굴락을 만든다. 어떤 형태로든. 오케이? 네. 요거는, 에스토니아의 탈린이라는 도시도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리가라고 내려오면 라투비아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또 잘 아시는 코펜하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탈린이라는 데인데, 이렇게 모여서 전 유럽을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이제, 그럼 세계는 누가 다니나? 멀리 다니는 거. 그런 거는 아주 초소수들이 매우 안전하게, 그러나 빠르게 다니는 걸로 또 세계는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다시 만일에 장기적으로 간다면 어떤 일로만 가요? 비즈니스가 있거나 정치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뭐 라이온즈 클럽에서 가시고 그러는 일은 뭐 어쩌다 한번 하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좌석이 많다, 안 많다? 안 많습니다. 요즘 새로 만드는 요 하이퍼루프라는 이 차는 정원이 25명이에요. 시속 1200km로 가요. 또, 요거는 이제 초음속 런던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가는 비행기거든요. 네, 요 비행기는 정원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타고 빨리 가서 볼일 볼 사람은 유럽 전체에 하루에 몇 명밖에 없다고. 6명. 뭐 마카롱 대통령하고 뭐 메르켈 총리하고 몇 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우리처럼 막 온 국민이 다니던 시절은 이제 많이 제어하시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주 도시에 계시게 될 거라고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생활하시게 되고, 특히 장수하시게 되는 국민들은 국가적인 보호를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스스로 나를 좀 경영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공간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국가적인 보호에 들어가셔서 거의 군대 생활에 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오전 10시에 보건체조하고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니까요. 오후 2시에 보건체조하고 6시 5분이라도 도랑치고 나라에서 다 지시해요. 7시 45분에 라디오 극장 들으면 다 자야 돼. 불 확 끄고. 불도 없어 그 당시에. 이런 일은 돌아옵니다. 선한 협력과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빌 게이츠가 사막에다 만드는 미래의 도시입니다. 이게 애리조나 피닉스라고 3천만 평 위에다가 이렇게 이 지붕 같은 걸 씌워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 땅을 샀습니다, 이미. 근데 이런 일이 가까워지겠죠,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이 위기를 넘기면 우리는 여러분 입에서 나도 모르게 조라는 말을 쓸까요? 경이라는 말을 쓸까요? 요 한 달 사이에 지구에서 날아간 돈이 얼마라고 합니까? 보도에서. 삼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문에 처음 나는 단어잖아요. 경이라고. 우리나라 전체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총 가치는 1경 5천조입니다. 그럼 이번에 한 달 만에 우리나라만 한 게 몇 개 날아간 거예요? 2개가 날아간.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걸 극복하려면 이거에 몇 배나 되는 경제로 키워야 됩니까? 안 키워야 됩니까? 네. 그건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건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대체로 건축으로. 그러면 먼 미래에 건축을 요거를 지금 요대로 지으려면 이것보다 대체 원가가 낮을 가능성은 거의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입니다. 만약 경우로 바뀌어봐요. 단위가. 경우로 바뀌면 이건희 씨가 가지고 계시는 20조 원도 0.002 경이에요. 그냥 뭐 지나가나 0.5 마찬가지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친구들에게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또 누가 있나요? 그 아이들의 또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돈도 있고 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또래가 없어, 또래가. 또래가 연락이 안 돼, 지금. 자꾸 줄어들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수록 경계 효과라고 해서 경계 효과. 내 힘과 역량이 떨어질수록 나를 어디에 가두어라. 그런 걸 말해요. 그걸 블록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 블록체인이라고 아시죠? 그 경계이자 전체는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되죠? 저게 블록이 아니에요, 저 건물이. 그러면 저처럼 60대쯤 되고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봐서는 197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저나 처지가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 그 국민의 코드가. 다시 말하면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시고 연세가 50대, 60대인 분들은 형편이 좀 되시면 저는 생각을 전향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애플이 새로 지은 사옥인데요. 이런 식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옥 자체가. 이게 캠퍼스라는 겁니다. 구글도 이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은 이렇게 살 거라고요. 이 안에서. 안 나오니까 실내에서 품격이 있는 생활도 하지만 또 저희끼리는 뭐예요? 지능적으로 협업하고 살겠죠. 또 이런 거는 이제 서로 이런 공간에서 사업을 하지만 서로는 또 뭐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콜라보, 협업하는 이런 식으로 세상은 바뀌는데 이 제가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은 실내예요, 실외예요. 모두 실내라고요. 오케이? 제 말 잊지 마세요. 모두 인사이드라고. 인사이드. 밸류는 어디로 향한다?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오케이? 저녁에 일찍 저 총리가 집에 일찍 가라고 그래, 안 가라고 그래? 거기가 인사이드에 아니야. 가치 없는 일을 총리가 권하겠어요? 바보예요, 그 사람이. 또 제 같은 학자를 가만두겠어, 이불 찢어놓지 내가. 우리는 웬만하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인사이드. 할 수 있으면 나오지 말아야죠. 꼭 나와야 할 때. 그 다음에 더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 누구 같으세요?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재산이 90조입니다. 90조. 근데 이 친구가 블루 오리진이라고 이거 지가 만든 개인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간다고. 얘가 1년에 지 개인 우주선에 쓰는 돈이 1조 원입니다. R&D 하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더 올라가면 뭐를 꿈꿔요? 자기만의 공간을 꿈꿉니다. 언젠가 가겠죠? 예. 이분은 홍익대학교 미래학장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20년 동안 자기 화실에만 계속 해줬습니다, 이분이. 박소보 하백이라고. 한데, 2년 전에 아시아 최고의 경매 가격을 이분은 방한액에서 안 나오시는데,
그분 작품이 했습니다. 요게 요겁니다. 근데 이게 제 견해는 이게 뭐 그림 같아요. 뭐 어디 저기 뭐야 그 돌체 같은 다방의 벽지 같아. 못 잊어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잘 가시는데. 이분이 단색화만 그렸대요. 그 안에서. 평생을. 근데 어느 날 이게 인정해주는 사회가 온 건데 이분은 사실 어디 계신 거예요? 자기 공간에 계신 거잖아요. 거기서 남이 뭐라고 하라 말거나 나는 단색하면 그리시는 거야. 이렇게. 이게 12억 5천입니다. 요 그림이. 그 당시에 벌써 뭐 올랐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세계인들이 우리를 안 부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상. 우리가 다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좁은 사이에 앉아도 문제 없는 날은 곧 옵니다. 곧 오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한국인으로 변해야 됩니다. 글로벌 코리안. 그들도 이해하고 위생도 지켜주고 그들도 돕고 우리는 조금 정신을 차리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저크버그라고 하는 친구죠. 네. 페이스북을 만든. 얘가 얼마 전에 회사에 대한 여러 규칙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그랬더니 딸을 낳았거든요, 얼마 전에. 네. 얘 딸을 생각하니까 그 규칙을 바꿔야겠더래. 많은 손해를 보는 일들인데 애가 그걸 바꿨습니다. 결국 우리 행복이 뭔가? 결국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건 뭡니까? 공간이에요. 집은 공간이에요. 가정도 뭐예요? 공간이죠. 가족은 관계이지만 가정은 공간이에요. 그 정자가 건물의 중정이라고 아시죠? 중정. 그 단어가 가정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집에 가운데 중정이 개념은 거의 없잖아요. 애들은 방에 껴들어가면 안 껴나오고. 우리 집에도 그런 애 4명이나 있어요. 제가 중정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해야 나오겠지요. 다시 우리는 그래서 실내 공간의 세상으로 간다. 저는 이제 실내 공간의 사유화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 또 지나면 실내 가격은 아마 오르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지역과 연관해서 제가 생각해낸 건데 우리 저 지역은 대도시의 접점에 있다는 거, 또 최신 효과와 경계 효과가 있다는 거, 또 자연과 정주 공간이 있다는 거, 또 젊은 구성원이 순환한다는 거, 또 국제적인 접근성과 국내적 요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크지 않는 알맞은 공간이라는 거, 이런 것을 제가 이 사이트에 대한 학자로서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이게 덕은 지구를 한번 저대로 제가 투자 분석가로서 해석해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최접점에 있다는 거, 또 미래를 놓고 보면 배후에 광활한 공간이 있다는 거, 또 캠퍼스에 가장 필요한 게 공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강과 공원이 있다는 거, 또 본사 업무가 분권화할 때 분권화할 만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 또 근접 도심, 주변 아까 제가 말한 도심 근접의 연결 지역에 있다고 하는 거, 또 우리는 특이하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처럼 글로벌 활동의 인접 지역에 있다는 거, 또 우리 요 주변에 원래부터 고유한 근거리 지역 상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개별 가치를 평가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